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2013년 침체기 수준으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눈치를 보는 것인지 아니면 매수를 포기한 건지 파악하기가 어려운데요.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과 함께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1일 조사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 수급 지수 이게 73.2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 숫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좀 생소하실진 모르겠지만 이제 매매 수급 지수라는 것은 한국감정원이 회원 중개업소한테 설문을 얻고 이제 거기에 매도 물건으로 등록되어 있는 매물 개수를 이걸 그러니까 결국 매매 건수에 대한 공급과 또는 수요자의 살려는 니즈를 같이 파악을 해서 0부터 200까지 해서 100이면 굉장히 균형 상태인 거고요. 100을 넘어가면 살려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고 100 이하면은 살려는 분들이 굉장히 적고 공급이 많다라는 뜻인데 작년에 그 9.13 대책이 나오기 직전 굉장히 집값이 많이 올라갈 때는 116을 상회했기 때문에 그때에 비하면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은 떨어져서 시장이 굉장히 냉랭한 상태로 급격히 매수세가 위축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시장에서 항상 매수 대기자들은 있잖아요. 그렇죠. 집 살 마음을 접은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런 건지 파악이 어려운데 이게 이런 통계 같은 걸로는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저희도 사실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장의 매수자들의 시장을 보는 어떤 기대 심리라든지 또는 전반적인 매수세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거나라고 느끼고 있는데 결국 이제 저런 지표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그러나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 수요자분들도 꽤 적지 않아서 집값이 조금 더 조정이 되거나 떨어지면은 어떤 그 계획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실제로 이런 심리 지수뿐만 아니라 거래량도 꽤 많이 줄었잖아요.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1월 달 거래량 통계를 보니까 급격히 많이 줄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5만여 건을 약간 상회한 수준이니까 지금 나가고 있네요. 그렇죠. 지난해 같은 달이 이제 7만 건을 상회했고 최근 5년 평균으로 보면 6만 6천 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한 28% 각각 뭐 23% 수준으로 감소한 수준이고 1월 주택 거래량으로는 2013년이 굉장히 저점이었었을 때인데 그때 이후로 가장 적은 거래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중에서도 수도권이 많이 줄었고 수도권에서도 서울의 거래량이 급격히 줄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작년 같은 경우 서울이 굉장히 뜨거운 시장이었기 때문에 뭐 그때에 비해서 줄어들었다라는 게 이제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줄었다는 게 조금 왜곡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5년 평균으로 봐서도 크게 줄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 특히 서울 그 중에서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거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매하고자 하는 그 욕구도 그렇고 실제 거래량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지금 축소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거래는 지금 많이 줄었는데 그러니까 매매 가격을 보면 직전 매매 가격 이게 그 전의 가격보다 지금 거래되는 가격이 더 비싸게 거래되는 건수는 오히려 더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오래전에 거래된 것들은 당연히 그동안 오른 게 있을 테니까 당연히 지금 거래값이 비쌀 수밖에 없을 텐데 이 통계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서울이 나오는 것보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두 자리 숫자로 상승폭의 아파트값이 오른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작년 동기보다는 오름폭이 굉장히 컸지만 이제 집값이 조정되기 시작한 게 불과 뭐 3, 4개월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았고 떨어지는 폭도 1% 이상 한 달에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하방 경직성도 있는 거고 아직은 집값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체감하지 못하실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래되는 실거래 가격은 뭐 작년 동기에 되면 당연히 오르는 곳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여러 가지들을 보면 집 사기를 포기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집값이 조금 더 떨어질 거니까 좀 더 지켜보겠다 이런 대기 심리가 훨씬 더 강한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이 매수 심리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조금 시장의 시선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대체로 이렇게 매수 심리가 얼어붙은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고 뭐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네. 지금 이제 공시 가격이 오를 거고 전반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거나 부동산을 보유하는 데 있어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나 이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발표가 되는 4월 말 기점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 야 팔아야겠다. 네. 특히 다주택자 같은 경우 버티던 분들도 6월 이전에 보유세 기산 일이 되는 6월 이전에 파는 매물들이 나와서 시장이 조금 조정이 되고 나면 네. 오히려 하반기에는 좀 나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사실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하반기가 된다 손 치더라도 시장이 그렇게 좋아질 수 있을 만한 변수나 그럴 요인이나 동인이 많지 않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의 조정되는 이런 움직임이나 분위기가 조금 더 하반기로 갈수록 가속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사시는 분들은 느긋하게 시간을 버는 투자를 하시는 게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짧게 보면 이 재산세 부과 기준일이죠. 6월 네. 1일. 네. 이 이전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할 것 같네요. 예, 단기간으로 보면. 예, 예. 특히 이제 최근 부동산 시장 보면 역전세난 깡통전세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종국 금융위원장이 광범위한 게 아니다. 대책을 내놓을 정도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지방에서는 경남, 경북, 충북 이런 지역들은 사실 2년 전에 비해서 떨어져서 조금 우려되는 수준 정도가 좀 있어 보이고요. 네. 특히나 이제 수도권, 서울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곳들은 떨어진 것들로 보면은 입주 물량이 많은 송파구, 그다음에 강동구 이런 네. 지역들 제외하고는 아직은 2년 전에 비해서 전셋값이 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정부 측 입장이라서 보면 또 섣불리 대책을 내놓는 게 야 정부가 뭔가 푸나보다 이런 그렇죠. 잘못된 사인을 주고 싶지 않다라고 정부에서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 아직은 관망하겠지만 어떤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이 갔을 때 어떤 큰 영향을 주는지 저희가 계속 봐왔잖아요. 겪어왔죠. 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금융위원장이 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전세금을 돌려주는 건 집주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될 일이다. 결국에는 그동안 갭 투자하신 분들이 꽤 네. 많기 때문에 네. 전세금 돌려줄 수 없으면 집 팔아라.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사실은 이제 그런 의미이시겠죠. 그래서 네. 뭐 매물이 나와서 집값이 떨어지도록 유도도 해야 될 거고 정부가 이것들을 기대했던 대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사인인데 네. 사실 근데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예를 들면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내주거나 집을 팔아야 되는데 이게 쉽게 되는 일들이 아니고 네. 다주택자 같은 경우 지금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대출 자체가 막혀 있거든요. 그렇죠. 네. 받아서 이자를 부담하더라도 내주고 싶어도 그게 어렵기 때문에 이게 조금 제때 돈을 못 네. 내주면 세입자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겪을 수 있어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추세가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좀 봐야겠네요. 네. 오늘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